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예전에는 양도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권 매도인들이 다운거래를 먼저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양도세율이 뛰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자 매수인들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매도인은 어차피 양도세를 직접 내지 않으니 다운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지만 매수인에게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하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어 이득입니다. B씨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입주 후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 보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는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 이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에 대해선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 차등을 없애고 동일한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다 보니 분양권 투자자들은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함께 최근 늘고 있는 탈법 행위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입니다.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본인 혹은 법인이 소유 주택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시켜 종부세 합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탈법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전에 이 같은 탈법이 늘어나게 된 원인도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세제는 약 20년 동안 집을 보유하면 집값만큼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다며 이러다 보니 2021년에 마치 1980년대에나 볼 수 있던 탈세 기법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SK, 효성 등이 수소 부문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며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앞선 기업을 빠르게 쫓는 패스트 팔로워를 선정해왔던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 경험은 부족하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원천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 1번이 수소 1g의 발효량은 석유의 3배에 이릅니다. 연소시 에너지와 물을 배출하는 만큼 청정 에너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소를 얻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수소의 역설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부생수소와 계질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장 및 유통 분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수소에 끓는 점은 영하 260도로 수소를 액체로 만들어 유통하기 위해서는 저온관리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이 수소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한 신기술연구소장은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대안은 수소밖에 없다며 미리 나서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합종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수소 사업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 뭘 해야 하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기업과 손잡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 세계보건기구가 최소 17개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발표한 뒤 불과 2달여 만에 100개국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을 접종시킨 국가들은 자국 내 신규 감염자가 최근 급증하자 다시 사회 및 경제 봉쇄에 고삐를 조이는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화이자 백신을 보급해온 미국마저도 최근 접종률이 낮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며 유행 중으로 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국 경제가 거대한 지갑 변동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베이비 부머 등 막대한 부를 쌓아온 9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부의 이동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의 주택 구매, 창업, 투자,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부의 이전을 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수령인에게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세대의 돈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여온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2010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4천만 원에서 올해 1170만 달러, 하나로 약 1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부는 이 기준이 같은 기간 200만 달러에서 2340만 달러, 약 266억 원으로 11.7배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클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